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꼭 알아야 될 법들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거 말이죠. 법은 무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 법은 꼭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활용하지요.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는데 정상적으로 활용하면은 좋은 건데 악의적으로 하려가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죠. 이번 사태가 그런 사태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적어도 법을 좀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거죠.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집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두 주택이 됐어요.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샀는데 뭔가 좀 계획을 하고 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 일시적인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활용하라. 이렇게 누구든 일시적인 2주택자 뭔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쉽게 정리를 해보죠. 자기가 기존의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주택을 하나를 더 샀습니다. 이 기존 주택에서 추가로 산 것은 요건 여기로 이렇게 이사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체주택 개념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죠. 그래서 기존 주택 이 기존 주택을 비과세로 만드는 이 조건이 어떤 거냐? 원래는 우리가 비조정지역이었죠. 우리 이제 2017년 8월 2일 이전에는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분들은 기존 주택은 기존에는 주택을 3년 내에 매각하면 일시적인 주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은 너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일어나고 투기가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은 놔서는 안 되겠구나. 조정 지역에 투자할 때는 너 샀어? 1년 내 매각. 기존 주택을 매각. 그래서 기존에는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매각을만 하면 비과세가 됐었는데 이제는 투기가 너무 과열되고 가격이 넘으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기존 주택은 1년 내 매각을 해라. 확실히. 그리고 너 정말 이거 대체주택 제대로 산 거 맞니? 그러기 위해서 추가되는 주택에 대해서 1년 내 입주를 해라. 전 세대원이. 이럴 경우에 기존 주택을 비과세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법이 갑자기 모르고 사신 분들은 추가로 산 집을 기존 주택이 너무 많이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추가로 산 집을 매각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 거죠. 양도세 비과세 받지 못하고 중과세로 매각해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자는 기본적으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짧은 거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아니면 부산 조정 지역에 있는 것은 기존 주택을 1년 내 매각을 하고 추가 주택은 1년 내 입주를 해야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 그런데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1년 이내에 입주를 못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만기가 됐을 때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입주를 해라. 그래서 1년 내에 못 들어가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만기 시에 들어가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죠. 일반 지역이죠. 기존 주택은 3년 내 매각만 하면 비과세고 새로운 주택, 추가된 주택에는 당장 들어가서 입주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입주를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건 좀 유용하죠. 혼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비과세가 된다. 혼인하는 경우는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결혼할 때 요즘 젊은 분들이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이걸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집을 당장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두 채를 사놓고 하나는 비과세를 만들어 놓고 합쳐서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한 채가 있고 그다음에 신부가 한 채가 있습니다. 있는 채로 혼인을 하면 혼인한 날로부터 이 신랑 또는 신부 주택이 아무거나
비과세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뭐 어떤 것은 2017년 8월 1일 이전할 때는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또 2년을 거주해야만 하는 요건이 있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한 채씩을 가지고 혼인을 했을 때 바로 팔지 않아도 되고 5년 내에 팔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랑 한 채를 샀는데 이 집이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비과세가 됐어요. 그러면 얼른 결혼하기 전에 매각을 하고 오를 지역에다가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서 하나 사두었다가 혼인했을 때 신부 집에 2년을 살고 비과세로 팔고 그 다음에 신랑 집에 2년 살고 비과세를 팔아서 두 개 합쳐서 더 좋은 지역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 5년을 활용하는 건 매우 유용한 방식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은 효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나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이 두 채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팔기는 아깝고 우리 부모님이 또 건강해지면 다시 살아갈지 모르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이렇게 부모님과 합쳐서 합가, 봉양에 의해서 합가를 할 경우에는 두 채가 있더라도 10년 이내만 매각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이든 새로 부모님 주택이 둘 다 기존 주택이 되니까 둘 다 아무거나 매각을 하면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두 채가 있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방식이겠고요.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요건 좀 많이 사람들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요새 이주, 사업세 인가가 나고 나서 이제 관리 처분할 때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집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대체주택을 잘 활용하면은 두 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돈을 아무리 올라가고 좀 돼서 중과세 맞으면 허당이죠. 그래서 양도세를 비과세를 하거나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한다면 가계에 크게 도움이 되죠. 자산 운영에.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조합인가 지나고 나면 건축 심의 끝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납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뭐 어려운 말 아니죠? 30세대 이상에 대해서 지을 때 건축 허가를 받는 걸 그리고는 사업시행 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나고 나면 이제 집이 어떻게 몇 세대가 지어지고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관리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난 시점에서 여기 아파트를 준공하기 전까지 이때는 이제 집이 이사를 나가야 되니까 다시 살만한 대체주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세를 가서 사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잘 몰라가지고 전세 사는 분이 많아요. 이주비 받아다가. 그래서 이주비를 받아다가 대체주택 하나를 추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전세대원이 1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 물론 자녀분들이 학업상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해외 나가거나 직장 파견을 나가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지방에서 근무를 하거나 해외에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주민등록만 갖다 놓고 또는 또 필요해서 지방에 사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 내려가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세대원에서 사유가 있으니 빼주고 사유가 없는 분들은 전세대원이 이 집에서 대체주택집에서 1년 이상을 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집이 준공이 나가지고 2년 이내에 이 새로 준공난 집에 1년 이상만 들어가서 살면은 대체주택을 비과세로 해준다는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대부분 이런 일시적인 2주택자는 기존 주택과 추가 주택이 있으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을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요 재개발, 재건축 이주로 인한 추가 주택은 추가 주택을 먼저 팔고 비과세를 돼서 다시 본 집에 들어가도 이 본 집이 또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보통 보면 재개발, 재건축 하신 분들은 오래 그 집에 살았고 애정이 많아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친구, 같은 지인, 같은 고향과 같은 곳을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체 주택을 사서 비과세를 만들고 다시 원래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만 해도 추가로 샀던 집은 비과세가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사소한 정보이고 법이긴 하지만 잘 활용하시면 돈이 되고요. 이걸 또 몰라가지고 아유 또 지나가서 나중에 보면 집도 안 사고 그냥 계속 전세나 월세 임대 사시다가 아유 이걸 좀 알았었으면 나도 집 한 채 사가지고 더 부자 됐을 때 하는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 생활 속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간단한 정보지만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